예, 존버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뭐, 이번 시간에 이제 주짓수 제가 한 10, 짬밥을 한 18년 정도? 18년 정도 했고, 18년 정도 되고, 시작한 게 18년 정도 됐고, 동시에 뭐, 주짓수 18년 정도 하고, 진짜 실제한 건 한 쉬는 시간, 주짓수 쉬는 것 빼고 한 16년 정도 했거든, 주짓수 같은 경우는. 16년 정도 했습니다. 주짓수 자체를. 지금 우리 승급박수 늦게 했는데, 주짓수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떤 현상이 나냐면 뭐 주짓수를 어떻게 히트 때 어떻게 해야 파란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보라띠 때 보라띠야 뭐 어느 정도 이제 짬밥이 되잖아. 한 4, 5년 정도 되니까 사실 뭐 그런 게 뭐 어떤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고 또 주짓수의 승급체에 대해서 또 한 번씩 좀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주짓수가 승급체계가 뭐 다 아시고 아죠. 흰띠, 파란띠, 보라띠, 갈띠, 검은띠, 이렇게. 그게 총합 10년이거든요. 보통 흰띠에서 파란띠가 한 2년, 파란띠에서 보라띠까지 넘어가는데 한 3년, 가지고 5년 되고, 이제, 갈띠에서, 보라띠에서 갈띠까지 가는데 한 3년, 그럼 이제 갈띠에서 검은띠까지 가는데 2년, 뭐, 이렇게. 보통 한 10년, 평균 10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마스터마다 틀립니다. 까다롭게 주잖아요. 까다롭게 주고. 뭐, 줄 다는 것도 있잖아요. 줄 다는 것도 사실 뭐, 그게 뭐, 빨리 달아주는 사람도 있고 뭐 그게 흰띠 파란띠 보라띠 갈 때마다 뭐 석 달 넉달이 그냥 5개월이가 좀 약간 틀린데 그것도 마스터마다 그 지도자마다 약간 틀리거든.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또 내가 시합을 빨리 우승하고 이러면 뭐 빨리 달고 뭐 그라도 빨리 달고 승급도 빨리 하는 경우 나오거든요. 뭐 솔직히 말해서 박주현 사원 같은 경우는 최초 한 5년 정도 만에 검은띠를 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5년 시작한 지 5년 한 4, 5년 5년 만에 검은띠 받았고 좀 빨리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카요테라 이제 BJ 편 같은 거는 뭐 4년도 안 돼가지고 검은띠 4년도 안 되고 검은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근데 일반적 천재고 진짜 10년이 남아 10년. 근데 승급 체계가 이렇게 좀 그래도 그 주짓수 같은 게 승급 체계가 잘 유지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유지되고 외국에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주짓수뿐만 아니라 유도, 뭐 태권도 모든 운동 이게 승급체가 보통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뭐 검은띠를 좀 뭐 태권도나 뭐 유도에 검은띠 빨리 주는 거지 돈 때문에 이제 빨리 주는 거지. 그다음 주짓수가 이런 그대로 이제 그 서양에서 들어온 게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띠 승급체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잖아 어느 정도. 그래가지고 뭐 사실 뭐 그리고 뭐 요도 아다시피 뭐 유색띠가 된다 하더라도 유색띠 됐는데 뭐 자꾸 밑에한테 지고 뭐 이 밑에한테 자꾸 뭐 한두 번 나고 계속 지게 되면 좀 쪽팔린 경우 있고. 또는 저야 뭐 나이 먹어가지고 뭐 이게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돼가지고 젊은 잘하는 보라띠들이나 뭐 이런 잘하는 파란띠한테 좀 이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갈띠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갈띠도 마찬가지. 근데 문제는 나이가 젊은 이 검은띠고 젊은 이제 갈띠 검은띠도 불구하고 저같이 저는 뭐 나이 든 사람이지만 나이 젊은 갈띠인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40, 50도 안 됐는데 뭐 젊은 갈띠 검은띠도 불구하고 밑에 애들 자꾸 진다 자체는 그건 좀 그건 왜냐면 문제가 있다. 자기가 쪽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떳떳하지 못하단 말이야. 승글 뭐 공짜로 하는 사람 떳떳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야. 뭐 팀메드인데 다른 도장 서면이나 다른 도장은 뭐 스파링 잡아달라 하거든요. 근데 당이도 저 같은 경우는 뭐 운동 열심히 해가 그럼 요새 당이도 검은띠 노래 좀 하고 있습니다. 검은띠 노래 검은띠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고. 제가 또 왜 우리는 운동 얼마 전에 작년 9월 작년 9월 부터 복귀를 했는데 허리 아파가 3년 넘게 좀 쉬었습니다. 3년 한 6개월 너무 많이 쉬거든. 운동 많이 쉬니까 물론 당연히 뭐 허리 아파가 쉬는데 웨이트는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웨이트 한 3년 넘게 계속 꾸준히 했던 것도 좀 복귀하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더랍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띠승급체가 확실히 잡혀져 있고 보면 사람들이 이제 상담하면 운동을 하다 보면 저한테 질문하거든요. 뭐 흰띠 때 어떻게 운동해야 되나, 파란띠 때 어떻게 운동해야 되나, 보라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뭐 갈띠나 검은띠는 뭐 이렇게 그렇게 어느 정도 운동을 할 갈띠 정도 되면 뭐 주짓수 이제 도사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물론, 어떻게 운동의 방향성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건 확실히 좀 얘기돼요. 물론 이게 제 생각도 무조건 100%다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 사람마다 약간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뭐 100%다 맞다고 할 수 없고 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짓수 승급체계는 확실히 잘 돼 있잖아요. 흰띠, 파란띠, 보라띠, 갈띠, 검은띠 해가지고 이제 그랄로 이렇게 100대 줄로 해가지고 그랄도 다 스트라이트 포스에 줄도 그랄도 달고 승급체가 잘 있고 꾸준히만 하면 사실 이제 검은띠를 받을 수 있잖아 사실. 근데 우리가 주짓수를 입문하고 나서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이 좀 주짓수 초보들이 많이 그만두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사람 몰라 외국에는 뭐 레슬링인 거 많이 할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태권도나 이렇게 뭐 주로 뭐 이렇게 뭡니까 뭐
이렇게 뛰는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뭐 그래플링가 좀 체력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레슬링을 뭐 거의 뭐 특화라듯이 뭐 거의 우리나라 태권도 하듯이 뭐 태권도 많이 한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플링 체력 어머니 뛰는 체력은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축구나 야구 이런 거, 축구나 농구 이런 걸 좀 많이 해가 뛰는 체력, 킥복싱 같은 지도에서 킥복싱 같은 좀 해볼 만한데 그래플링 같은 건 뭐냐면 이 힘들어가 뭐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그 그래플링 쓰는 체력이 뭐 솔직히 크로스핏 체력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 그래플링 체력과 좀 맞잖아요. 뛰는 체력이 좀 틀리단 말이야. 그 때문에 그만두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두 번째는 뭐, 이거 관절 다치가 뭐 허리나 뭐, 이게 목이 안 좋아져. 근데 이제 운동 꾸준히, 초보 때 이제 운동 꾸준히 하시면 그 아픈 것도, 보통 아픈 게 보통 뭐, 물론 뭐, 목이나 뭐, 무릎 뭐, 이렇게 허리 이런 게 주짓수하면 좀 안 좋아지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초보 때 같은 경우는 이게 근육이 관절이 물론 관절이 관절이 아파서 뭐, 이렇게 아파서 이제 목이나 이게 허리가 아픈 건지 사실 그건 솔직히 근육이 놀라가지고 그 이제 그런 영상이 나거든요. 그게 물론 운동 계속 했는데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 대부분 사라집니다. 운동하다 보면 이게 통증이 사라져요. 저도 허리 초창기에서 허리 아팠는데 좀 하니까 안 아프더란 말이야.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뭐 이렇게 허리 초창기 목이나 허리 아팠는데 하다 보니까 안 아프더란 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론 계속 운동하는데 계속 아프면 그 운동 좀 쉬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처음에 놀랐대 이런 것 자체는 사실 뭐 그거는 계속 근육 보통 초보 때 운동하면 당연히 근육통인 게 모든 분들 근육이 다 동반돼요. 하다 보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깔리는 거 이런 싫어가지고 하기 싫다. 솔직히 말하면 뭐 강간당했다 이제 포지션 뺏기고 뭐 강간당하고 탭치 이런 자체도 하기 싫다는데 결국 그것도 이제 두려우면 안 돼요. 사람들 뭐 힌트도 보면 나한테 잡아달라 이런 것도 뭐 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지가 잡아달라고 왜 배우고 싶다. 내가 배우고 싶다. 검은띠한테 그참 그런 힌트 보면 참 나도 저도 이제 좀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사실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 사실 맞아요. 그런 배우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 나도 마찬가지야. 뭐 너무 지는 거 두려워하죠. 근데 힌트 때는 분명한 거야. 이제 지는 게 초보들 같은 경우 지는 게 뭐 그 쪽파는 게 아닙니다. 뭐 유색띠 되는데 힌트 뭐 밑에 사람 지면 쪽파는데 힌트 때는 뭐 100번 쳐도 하나 쪽파는 게 하나 없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유심해야 돼. 그러니까 초보 입문했을 때 그거 좀 이제 제가 맞는 거 뭐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힘들다. 뛰는 그래플링 체력이 좀 틀리기 때문에 약간 좀 낯설고 우리 일반인들이 좀 낯선 체력이기 때문에 낯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거. 그런 거하고 또 세 번째는 뭐 깔리는 거 싫어가지고 그만두겠다 이런 건데 그것만 극복한 석 달 정도만 극복하면 사실 뭐 꾸준히 한다 보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선수할 것도 아니면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나와도 뭐 꾸준히 하시면 실력 확실히 느는 거 보거든요. 두세 번만 꾸준히 나와도 실력 느는 걸 확실히 본단 말이야. 저도 사람들 키워봤고. 근데 분명한 건 이제 자, 히트 때부터는 히트 때 이제 초보나 히트 때 중요한 건 뭐라 보시면 뭐 기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뭐 기술에 대해서 약간 물어봤는데 기술도 맞아 물어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히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꾸준합니다. 꾸준히 나오는 거 이제 그게 그러니까 히트 때 좋은 게 뭐냐면 이따 히트 때는 뭐냐면 뭐 그냥 뭐 기술 연습도 살짝 하면 안 돼요. 뭐 그냥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업할 때 기술 연습하고 드릴하고 기술 연습하고 보통 주수업이 다 그렇잖아요. 보통 보면 처음에 드릴하고 몸 풀면서 드릴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 연습하고 나머지 30분 그러니까 30분 기술 연습 30분 드릴 30분 기술 연습 30분 스파링 이래가 보통 1시간 반 하거든요. 브라질도 1시간 반 한다고 하십니다. 뭐 약간 뭐 도장 체육관마다 약간 틀린데 약간 수업하는 게 틀린데 보통 1시간 반 보통 평균 대부분 보면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보통 이게 30분씩 끊어서 하잖아요. 드릴 30분, 기술 연습 30분, 뭐 스파링 30분 이러는데 사실 뭐 쉴 때 좋은 게 그냥 막 이렇게 꾸준히만 수련만 하면 도장의 추석만 꾸준히만 하고 실력 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술에서도 그냥 굳이 뭐 따로 하고 남아서 따로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막 히트 때는 좋은 게뭐 스파링만 열심히 해도 뭐 실력이 쭉 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히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보시면 꾸준히 출석하는 거. 뭐 그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꾸준히 와가지고 출석만 하면 파란티 받아요. 기도 그죠. 아마 몸치라도 뭐 파란티 실력 다 되단 말이야. 파란티 실력 다 됩니다. 그냥 히트 때 좋은 게 막 실력 좀 빨리 늘고 보면 빨리 잘 늘고 그냥 뭐 백지성 뭐 잘 처음에 뭐 지도 히트 때는 빨리 실력도 좀 빨리 늘고 뭐 지도라도 뭐 쪽팔리는 것도 없고 뭐 게다가 뭐 또 뭡니까 뭐 스파링만 해도 뭐 그냥 스파링만 열심히 하고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그냥 막 열심히 듣고 운동만 해도 그냥 실력이 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뭐 히트 때는 뭐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운동만 하면 돼요.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그게 한 1년에서 1년 6개월 2년가가 걸리는데 꾸준히 하시면 되고 그래 주짓수라는 거 재미 붙이면 이제 계속 하는 거지 이제. 그 6개월만 넘게 하면 주짓수는 지금 오래 하거든 사람 대부분 보면 뭐 특별하게 뭐 일이 생기지 아니라 뭐 꾸준히 대부분 운동 계속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플링이라고. 그래 파란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한 50% 정도 이제 주짓수를 50% 정도 했다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파란티 되면 주짓수를 파란티 정도 되면 주짓수를 50% 했다. 그러니까 파란티 때부터 이제 운동하는데 파란티 좀 이제 이때부터 기술 연구를 좀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제 보면 저도 경험이지만 이제 파란티 한 중반쯤 되면 이제
이제 기술 연구나 이렇게 뭐 내가 기술 연구도 해야 되고 남아서 기술 연습도 하고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게 막히는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뭐 막히는 걸 왜 막히는 건지 왜 내가 패스 당하는지 왜 내 탭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탭을 못 받는가 내가 수입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상대방이 이게 막혔는가 이런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 파란띠 때좀 실려 있는단 말이야. 근데 파란띠 때 문제는 이게 스파링만 해가지고 사실 실려 있지 않는단 말이야. 뭐 운동신경이 좋고 뭐 센스가 좋으면 뭐라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파란띠 중반부터 연구를 많이 하고 확실히 실력이 팍팍 늘더란 말이에요. 많이 늘답니다. 연구를 사실 연구를 하긴 해서 흰띠 때나 연구를 안 했고 파란띠 때도 동영상을 많이 안 봤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그때 파란띠 넘어서 중반쯤부터인가 이제 보니까 한 후반부터인가 동영상 말고 억수 많이 늘었단 말이야. 파란띠 때 확실히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파란띠 때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요새는 뭐 근데 옛날 지금은 파란띠가 좀 틀린 게 옛날 내가 파란띠 몇 때만 해도 2006년 파란띠 선거 8월에 파란띠 선거했습니다. 2006년 8월에 파란띠 선거했는데 그때 파란띠가 내 위에 보라띠 그러니까 보라띠 갈띠가 좀 없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좀 생각해. 요새는 좀 틀릴 겁니다. 요새는 분명히 파란띠들이 예전보다 실력이 많이 늘 거예요. 왜냐면 파란띠가 내 때문에 분명히 파란띠가 좀 완전 고창급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옛날에 보라띠 갈띠가 별로 없었으니까 내 때는 보라띠 갈띠가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파란띠가 뭐 보라띠 지금 보라띠 갈띠 검은띠가 많으니까 예전보다 뭐 내 위에서 잡아주는 사람들이 많은 게 이제 뭐 실력이 확실히 는단 말이야. 실력이 느는 게 옛날보다 좋아진 게 여건이 좋아진 건 그런 거야. 지금 내 때는 와도 파란띠가 좀 뭐라 없어 그냥 보라띠 갈띠가 없어가지고 파란띠가 고창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 그리고 실력이 좀 옛날보다 지금보다 많이 안 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파란띠는 사실부터는 이제 연구를 좀 시작하고 남아서 기술 연구도 좀 연습도 어머니 좀 해야 되는 것도 그건 사실이란 말이야. 그것도 이제 어머니 여러분들이 그분을 좀 확실히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분도 확실히 생각해야 돼요. 확실히 운동이랑 그 그래플링 주짓수랑 여기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뭐 복식 킥복싱 해봤지 않지만 복식 킥복싱은 확실히 머리를 더 굴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물론 운동은 뭐 머리도 운동이랑 모든 종목에 머리를 다 굴려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어머니가 좀 생각을 할 문제단 말이야. 그 생각 문제예요. 그래. 이제 보라띠 되면 이제 뭡니까 주짓수 기술을 한번 다 돌린 겁니다. 한번 돌렸어요 보라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같은 보라띠 좀 되면 이제 검은띠 실력 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장인성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옛날 보라띠 실력 때도 이미 사람들 나 잡아보진 않았는데 사람들은 그냥 정말 검은띠 실력이다 이런 얘기 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바퀴 돌렸는데 이제 바로 검은띠 되는 사람인데 말이야. 근데 보통 뭐 주짓수가 이제 보라띠 되면 한 번 돌리고 그럼 이제 갈띠에 2번, 검은띠 때 3번 돌리고 보라띠 되기 전까지 한 번 돌리고 맞죠? 보라띠부터 갈띠까지 한 2번, 갈띠에서 검은띠까지 3번 돌리면 이제 검은띠 되는데 맞더라고요. 내 사부도 그런 얘기 하더란 말이야. 맞다고. 그러니까 보라띠 이제 한번 주짓수 기술을 다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라띠 때부터 뭐 어떤 생각합니까? 이제 자기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기술이 딱 나온단 말이야. 확실히 이제 이 사람 물론 사람만 흰띠 파란띠도 무슨 이게 뭐랍니까?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스타일 모든 운동하면 그 사람만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보라띠 되면 이제 확실히 자기만의 그런 무기가 확실히 나오네. 이 사람 뭘 진짜 잘한다. 뭘 진짜 잘한다. 이게 나오거든요. 확실히 나오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냥 보라띠 되면 물론 제 경험이지만 보라띠 때는 그때 그 색깔을 확실히 더 갈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의 칼이나 나만의 주특기를 확실히 다져야 된다. 보라띠 되면 물론 다른 것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보라띠 되면 진짜 확실한 자기 이 사람 무기가 나온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가드 잘했어요. 하프가드 잘했고 그리고 뭐 이건 이제 뭐 스타일을 뭐 바꾸는 이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타일을 저도 한번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같은 파란띠 때 이제 오픈가드나 이렇게 뭐 오픈가드 상가이나 안바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저 파란띠 후반부터 하프가드 바꿔가지고 근데 그게 성공했습니다. 스타일 바꾸는 것 자체가 근데 분명히 스타일 바꾸는 것 자체가 이제 파란띠 때쯤에 흰띠나 파란띠 때쯤에 이제 좀 보라띠 되기 전에 하는 게 좀 좋다 보면 내가 생각해보. 왜냐면 보라띠나 이 갈띠 넘어가면 뭡니까 이 스타일 바꾸기 좀 어려워. 주특기를 좀 바꾸는 게 좀 어렵단 말이야. 뭐 바꿀 수도 있겠는데 뭐 마르세로 가시아 같은 는 갈띠 때 뭐 바꿨다 돼요. 그러니까 보라띠 갈띠 때가 갈띠 초창기까지 뭐 상가 이런 거 많이 했다 돼요. 오픈가드 상가만 하다가 갈띠쯤에 이제 엑스가드 바꿔가지고 세계 챔피언 됐는데 물론 뭐 그게 뭐 스타일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스타일이 이게 띠가 올라가면서 스타일 바꾸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십시오. 스타일 바꾸려다. 그러니까 보라띠 때는 이제 자기 주특기가 하나 나는데 근데 이게 방향성도 그렇죠.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 주짓수에 그러니까 주짓수 하다 보면 이제 내 신체에 제일 맞는 기술이 뭔지 이게 대충 나오거든요. 파란띠 보라띠 넘어가면. 근데 실제 그걸 잘 적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마스터 잘 만나야 된다. 나도 마찬가지. 마스터 동료를 좀 잘 만나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야. 뭐 엑스가드, 하파가드 이런 거 많은데 옛날에 뭐 노영환 선수나 전두환 선수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운동을 했었고, 저 뭐 박준사범이나 뭐 성형사범 물론 성형사범이나 박준사범은 이 하파가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하파가드 기술에 대해서 브라질에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 엑스가드나 뭐
합격하다 실제로 하는 그 당시 진짜 잘했던 노영이나 전동환 선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덕을 본 건 사실이에요. 덕을 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라 이런 방향성과 그 마스터들 제 지도를 좀 잘 만나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정해야지. 운동하면서 생각할 때 보라띠 정도 됐을 때도 무조건 내가 뭡니까? 내 신체에서 제일 맞는 기술이 뭐냐? 그걸 빨리 찾는 게 제일 좋죠. 제일 빨리 찾는 게 좋고. 근데 그 빨리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걸 좀 해봐야 되면 압니다. 분명히 분명히 자기만 그 색깔이나 어떤 내가 제일 맞는 그 제일 맞는 그 기술이 하나 있는데 한두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최단체 빨리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마스터나 자기도 잘해야 돼. 마스터도 좀 잘 만나야 되거든. 전두환 선수도 전두환 선수도 그 옛날에 좀 색깔 없을 때 좀 못했을 때 그거 안 봤습니다. 흰띠 때 저보다 금방 후배기 때문에 저보다 한 8개월 정도 한 10개월 정도 1년간 늦게 시작했는데 전두환 선수가 전두환 선수 늦게 했는데 그 크는 거 봤는데 색깔이 없다가 엑스가드 찾으면서 금방 알죠. 정주자 엑스가드라는 그 기술 찾으면서 지가 흰띠 후반부터 우승하고 흰띠 초반에 잘 못했거든요. 흰띠 중반까지만 해도. 그래 후반 때 이제 우승하고 엑스가드 찾으면서 뭔가 자기가 뭔가 그래서 이제 빛을 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이제 선수 유명한 선수 컸단 말이야. 엑스가드 찾는데 그 스크램 전두환 선수도 한 2년 걸렸거든요. 2년 정도 엑스가드 찾는데.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의 문제단 말이야. 분명한 건 자기 잘하는 기술을 찾는 거, 그 빠른 시간 찾고 그걸 또 뭡니까 어떻게 칼을 늦게 기술을 계속 잘 다듬어 놔야 된단 말이야. 그게 주특기, 그게 보라띠 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방향 좀 잘 잡아야 방향. 그러니까 갈 때 되면 이제 사실 뭡니까 갈 때 되면 이제 주짓수 거의 도사라 보면 돼요. 갈 때는 주짓수 도사돼요. 갈 때 좀 돼 주짓수 도사돼요. 그 사실 갈띠들이 검은 때와 스파링 하면 솔직히 말 별 차이 물론 사람만 틀릴 수 있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갈띠들 같은 물론 보라띠 선수 보라띠 같은 경우는 주짓수 받고는 장희수 선수 받죠. 선수 보라띠 같은 경우 검은 띠 도장 검은 띠 탭도 받고 이런다단 말이야. 탭도 받고 선수 파라띠 같은 경우 도장 검은 띠는 도장 갈띠나 갈띠들한테도 탭도 받고 도장 검은 띠한테 가드 패스하고 이런 포지션 압박도 한다. 포지션도 오히려 잡을 수도 있다대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나 보면 저도 이제 도장 검은 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갈띠 되면 이제 사실상 거의 이제 검은 띠가 사실 짬밥 차이 순차를 그렇게 없어요. 사실 보면 갈띠들이 보면 잘하는 갈띠들 검은 띠보다 더 잘하거든요. 사실 더 잘하거든요. 갈띠들 때부터 이제 보라띠 내 색깔 하나 찾으면 그 색깔 찾고 갈고다 쓰면 이제 갈띠부터 뭡니까 내가 이제 그 내 색깔을 계속 다듬으면서 동시에 뭡니까 나머지 이제 내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내가 못하는 것도 좀 한 번씩 좀 잘하는 갈띠라는 그건 한 바퀴 주짓수를 한 두 바퀴 두 바퀴 돌려 파란띠까지 한 번 돌리고 보라띠 때 두 번 돌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돌리는데 이제 나머지 내가 못하는 기술들 한번 돌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갈띠라는 게 이제 자기 색깔도 이제 강해지고 또 내가 못하는 포지션은 이렇게 좀 잘하게 되는 이런 시절이 오거든요. 잘하게 되는 내가 못하는 포지션을 하면 대해서 좀 연구도 많이 하고 좀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런 시절이 오거든요. 갈때쯤 되면 거의 이제 주짓수 도사라 보면 돼요. 주짓수 보고 도사라 보면 돼요. 이제 그 갈때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검은띠 되면 이제 주짓수 도사가 아니면 주짓수 신이지 주짓수 모르는 게 없겠지. 그 이제 주짓수에 대해서 그 주짓수 한 10년 가까이 했다는 도사니까 저도 검은띠 좀 억수 늦게 받았거든요. 검은띠 늦게 받았는데 좀 SK도 어떤 줄을 잘못 써 늦게 받았는데 사부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저도 승을 못할 뻔 비비거리 뻔했는데 저도 운동 포기 허리 아파 운동 쉬었잖아요. 수승부터 또 허리 아파 쉬어가지고 한 3년 넘게 쉬어가지고 저도 운동 접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다행히 사부님까지 제 사부님 도움으로 승급도 하고 저 주변 어떤 아는 예전에 같이 운동했던 의사분의 도움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운동을 다시 하게 되었다. 물론 저도 잘한 것도 있지만 재활운도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주변 의사분들 도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 지금 잘하고 있는데 아무튼 검은띠 때문에 사실 이제 사실 검은띠 좀 때문에 이제 아마 도장 검은띠라도 솔직히 검은띠가 나오면 그 역할 하긴 하죠. 검은띠 때문에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단 받을 준비하고 계속 열심히 하는 거지. 검은띠는 솔직히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검은띠를 승급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써도 검은띠 올해 1월에 승급을 했거든요. 그래가 제가 좀 많이 늦었는데 갈 때 10년 했기 때문에 많이 늦었는데 아무튼 저도 생각하는데 검은띠는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검은띠. 근데 검은띠는 어떤 느낌인지 아직 그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짓수 평생 한다 가정하면 이제 제일 오래 메고 있는 띠가 바로 검은띠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요거 내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진짜 제출관리 객관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요리 보면 이제 소속 요새 팀이 주짓수 팀이 좀 많아졌잖아요. 지금 옛날에 저 때만 해도 저도 서울에서도 운동해봤고 부산에는 동체배상 계속 운동 있어봤지만 동체배상 결국 나왔지만 동체배상에 계속 한 10몇 년 동안 계속 있으면서 봤는데 요새 팀이 많아져가지고 요새 개파를 올리는 사람 많아요. 개파를 옮기는 사람인지 이렇게
뭐 도장을 바꾸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스승을 바꾸고 도장을 바꾸는 사람도 요새 많단 말이야. 뭐 와이어 선수도 몇 명도 뭐 사실 뭐 그도 저 아는 형도 뭐 와이어 계신 분도 원래 최용 관장 밑에서 처음부터 운동했던 사람은 아닌 사람 몇 명 있거든요. 압니다 그것도. 근데 문제는 요거 명심해. 딴 데 바꾸고 뭐 줄을 바꾸는 거 상관없는데 특히 갈대 때 갈대와 검은띠 넘어갈 때 그때 줄을 좀 잘 써야 돼요. 그때 잘못하면 그때 승급을 뭐, 검은띠를 그냥 특별하게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잘 안 주는 사람이 있어요. 검은띠를 막 아답게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도 좀 명심하셔야 돼요. 그건 진짜 잘 생각하십시오. 특히 갈대에서 검은띠 넘어갈 때, 갈대 때, 특히 갈대에서 검은띠 넘어갈 때 그때 좀 이 줄을 좀 잘 쓰고 라인을 내 스승을 좀 잘 써야 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 줄을 잘못 써가지고 좀 검은띠 승을 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명심하시고 아무튼 또 타도장 가더라도 저도 뭐 타도장 다녀봤는데 뭐 보라띠 흰띠 파란띠 보라띠 같은 거 기술 같은 거 인간의 기술 다 가르쳐줍니다. 다 타도장가 뭐 이렇게 뭐 무미가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어가 내가 뭐 저도 맞아 서울에 있었다. 뭐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서 운동한다. 뭐 타지 사람 타지에서 같이 운동해야 되고 다른 팀에 가게 됐다 하더라도 보통 보면 파란띠 보라띠 흰띠 파란띠 보라띠까지는 보통 보면 기술 같은 거 다 가르쳐줍니다. 기술 같은 거는 뭐 진짜 비기 도장이 비기 아니겠어. 타팀원이라도 기술 같은 거 가르쳐주거든요. 그 뭐 주짓수 같은 경우 그다지 뭐 이렇게 뭐 그래도 뭐 왜냐면 요새 주짓수 기술이 워낙 오픈되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게 뭐 오픈되고 기술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기술 다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까다롭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이제 갈띠나 검은띠 되면 이제 비기들이 이런 거 잘 안 가르친단 말이야. 그것도 생각하는 문제단 말이야. 요것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 문제. 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띠하고 특히 갈띠하고 검 넘어갈 때 그때 좀 팀을 잘 정해라. 좀 스승을 잘 만나라. 이거 진짜 말고 그것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또 흰띠, 파란띠, 보라띠, 갈띠, 이 검은띠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운동을 어떻게 하면 된다. 물론 이 운동 방에서 어떻게 운동하면 되고 운동 방에서 어떻게 가지느냐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분명한 이것도 다 놓자마자 이것도 제 생각에 무조건 100%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맞아. 이게 사람마다 경험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틀리고 가능한 또 여러분들 마저 시합을 좀 뛸 수 좀 뛰는 게 좋아요. 시합을 뛰면서 운동하는 게 확실히 생각 사고방식이나 실력 느는데도 확실히 도움이 되는 건 확실히 맞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에서 운동하는 사람 보면 생각은 나딴 도장에서 말하지만 딴 도장에서 말하지만 생각을 뭘 하시었단 말이죠. 말도 안 통하고 뭐 이 사람 운동하는 같지도 않고 말이야. 운문에 개구리시로 뭐 생각하는 자체 좀 웃기단 말이야. 그런 사람 보면 운동하는 사람 뭐 단순 무식하니 뭐 참 말도 되도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 많이 봤는데 아무튼 그게 그래요. 그게 도장에서만 운동하는 사람 좀 답답하단 말이야. 그냥 시합 검은띠를 하는 게 낫고 젊으신 분은 시합을 가는 많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시합 젊은 때 시합을 하는 거 오늘도 내가 허리 아파서 또 운동 쉬었는데 그게 맞아요. 나이 먹으면 이제 시합 뛰고 뭐 운동 많이 하고 싶어도 많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한 건 좀 명심하십시오. 이사입니다.